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치료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 흡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을 시원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높아지면서요, 장이 건조해지고 아랫배가 차면서 나타나는 이 노인성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성 변비냐? 동의보감에 보면 노인에 대한 치법이 나오는데요. 노인은 감기가 걸리거나 병이 걸려도 함부로 땀을 내거나 함부로 하법, 대변을 싹싹 내려 뽑는 하법의 약을 함부로 쓰지 말고요, 보하는 치료법을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몸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마음은, 내 육체는 뭔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서서히 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하더라도요, 변을 시원하게 잘 못 보면 당연히 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겠죠. 이 독소를 제대로 내품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노인성 변비가 중요하냐 하면 노인은 일반 변비와 다르게 동의보감에서 치료법을 적고 있습니다. 노인의 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비를 매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을 보는데 아주 부드럽고 또 변을 본 다음에 시원하고 또 변비약을 먹지 않더라도요, 스스로 변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변비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변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오셔서 변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대변이 너무 딱딱하다, 대변이 염소똥 같다, 어떤 분은 심지어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손가락에 도움을 받아서 대변을 파낸다고도 할 정도로요, 이 노인성 변비는 아주 심각한 생활에 당연히 힘든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인체는 건조해지고 피부도 딱딱해지고 대장 안에 있는 수분도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변도 딱딱하겠죠. 대변이 딱딱해지면 대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수분기가 없게 되니까 대장을 통해서 잘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뭉쳐서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증상이 나가겠습니까? 대변이 염소똥처럼 나온다. 그래서 염소똥처럼 한 방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고 대변을 본 다음에 시원치 않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때 대변이 건조하고 딱딱하니까 물을 충분히 먹었을 때 대변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을 충분히 먹어도 변이 딱딱해져서 대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내 대장에서 연동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몸 안에서 장에서 진액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젊을 때는 물을 많이 안 먹고 음식을 적당히 먹고 내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땀을 많이 내도 예, 피부가 윤택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예, 내가 화장품의 도움을 받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내 몸 안의 진액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 변이 딱딱하고 변이 잘 안 나간다. 예, 이랬을 때는 물의 양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요. 내 몸 안에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피부도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고 피부만 건조해집니까? 눈도 건조해지고 코도 건조해지고 입 안도 건조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고 또 혀도 건조해지면서 혀가 갈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변이 딱딱할 때는요, 내가 대변만 볼 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이 있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입안이 건조해지고 갈라진다 이랬을 때는 내 몸 안에 예, 진액, 한방에서는 음기라고 하는데요. 이 음기에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대장에서의 연동 운동이 느리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 변이 차 있는데 대장이 꿈틀 운동을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꿈틀 운동, 연동 운동을 하면서 대변을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대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가만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해도 아주 느리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4분의 1의 속도로 느리게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왜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할까요? 이 경우는 동의보감에 보면 대장이 차서 그렇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도요, 위장은 음식물이 조금 시원한 걸 좋아하고 대장은 따뜻한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전이나 60 전까지는 변비가 안 생겼는데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 변비가 생기게 되면은요, 내 몸이 좀 차지지 않았나, 대장이 차지지 않았나, 대장의 연동 운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연동 운동, 꿈틀 운동이 될 때는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음식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해서 대장에 이제 연동 운동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동 운동이 직접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요, 대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물을 드실 때요, 찬물을 피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과일이나 야채는 수분기는 많지만 성질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변이 딱딱하고 건조할 때는 찬물을 좀 마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야채나 과일을 섭취해도 좋은데요. 연동 운동이 대장이 차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요, 따뜻한 흰 죽을 먹든지 따뜻한 물을 섭취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한테 오는 변비 환자들한테 음식 맛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흰 죽에다가 아이들이 먹는 분유가루를 좀 섞어서 우유, 죽을 써서 먹으면 이렇게 연동 운동이 잘 안 될 때 연동 운동에 도움을 주고 연동 운동을 강력하게 시키는 효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하복부가 찹니다. 하복부가 차다는 것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아랫부분이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요, 상행결장이 있고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행결장 옆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횡행결장 옆으로 갔으면 다시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직장으로 연결이 돼서 대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장은 배꼽 윗부분이 차냐 덥냐가 중요한데요. 노인성 변비, 대장의 연동운동, 대장의 활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복부가 차냐 덥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부가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성분들도 총각 때 음식을 많이 먹고 자도 아랫배가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갱년기 증상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적게 먹는데도 어디가 나옵니까? 배꼽 위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배꼽 아랫부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 아랫부분이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 대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한방에서 명문의 화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솥은 위장이라고 보는데요, 장이라고, 소장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 전기의 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명문이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배꼽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핫팩을 해준다든지, 배꼽 아래 기회나 관원혈에 뜸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은요, 대변이 따뜻하게 운동이 되면서 대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임상예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맥에서는 촌관척에서 척부의 맥이 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어가고 내가 변이 잘 안 나가는데 병원에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요, 배꼽 위를 만져보는 게 아니라 배꼽 아래를 만져가지고 그 부분이 찬지,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배꼽 아랫부분이 조금 더 많이 부풀어 있는지, 배꼽 윗부분이 많이 부풀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젊었을 때부터요, 변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성 변비를 가지고 올 확률이 90%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변비를 설사로 해서 빼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치는 법이 됩니다. 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보법을 써야 되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변비약을 먹어서 변비약으로 인해서 설사를 해서 대변을 내보내는 습관이 들어가게 되면요, 당연히 습관성 변비가 있어서 약에 의존을 해서 변비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변을 보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 몸 안에 있는 영양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서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비약을 먹을 때는 설사변으로 보게 되고, 또 변비약을 먹지 않게 되면 다시 배가 꾸룩꾸룩 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3일이 가고 5일이 가도 신호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 기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비약을 한 번에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동안 장의 기능이 약해졌으니까 장의 활력을 보호해주는 침이나 약을 쓰면서요, 변비약의 개수를 줄이게 되고요, 변비약을 하나를 먹는다, 두 알을 먹는다, 두 알을 먹으면 하나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매일 먹는 것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약물 치료나 침 치료를 해가면서요, 같이 치료를 해가면서 변을 원활하게 잠 볼 수 있게 되면 변비, 치는 약, 설사하는 약을 끊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대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변을 보고 나면 내 몸 안에 찌꺼기가 있는데 찌꺼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아우 좀 가볍다, 시원하다, 아우 좀 기운도 나고 좀 날아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성 변비라든지 장이 좀 건조한다든지 아랫배가 차다든지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든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을 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장에 어느 정도의 변은 차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영양분까지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만 나타나냐면요. 만성 변비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인체는 밑으로 자꾸 중력에 의해서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일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우리 인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키도 많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볍다 뭔가 기지개를 피고 싶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분은 오히려 축 처지게 되면서 키도 더 작아지게 되고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허리도 더 아프게 되고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뼈가 주저앉아 가지고요. 이런 딱딱한 데는 못 앉고 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내가 변비약을 먹지 않는데도 당연히 음식을 먹고 나고 대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반드시 기운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져서 그럴 수가 있고요. 앞쪽이 아래 배 쪽이 배꼽 아래쪽에 기운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선천지기, 원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변을 보고 났는데 기운이 빠진다. 이런 분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허리 아픈 디스크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있다. 퇴행성 관절이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 이랬을 때는 관절을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대변을 보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을 보고 나서 기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척추에 디스크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노인성 변비에서 내가 항상 변을 보고 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대변을 보고 났는데 변을 보고 났는데 기운이 빠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변을 보고 났는데 개운한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변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하든 보약을 먹든 치료약을 쓰든요.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도 변비 치료도 꼭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가 차다. 그러면 하복부를 따뜻하게 약을 써달라고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배에서 꿈틀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는 음식에 비해서 음식은 조금 먹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 음료수도 많이 먹지 않는데 간식도 많이 먹지 않는데 배가 나온다. 이 경우가 바로 대장에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이 좀 딱딱해져서요. 수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비를 어떻게 보는지, 변은 매일 보는지, 또 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시원한지를 꼭 확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노인성 변비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68세 여성입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을 복용하는데 설사를 하고 기운이 자꾸 빠집니다. 변비약을 안 먹으면 다시 변비가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68세 여성이면 이제 노인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과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분이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을 복용하면 설사를 한다는 것은요, 변비약 자체가 이분한테,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비약을 복용을 할 때 잠깐만 설사를 해야 되지, 변비약을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하게 되면요, 내 몸의 에너지, 영양분이 자꾸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변비약을 먹어도 50세 전에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설사를 해도 내 몸의 기운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분은 68세 여성분으로 혈압약과 당뇨약이 있고, 또 당뇨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게 되니까 당연히 영양분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설사에서 기운을 빠지니까 변을 최대한 장에서 안 내보내겠죠. 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의 영양분을 뽑아내려고 오랫동안 장에서 머무르게 하는 게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또 3일, 4일 동안 이제 변이 안 나가게 되니까 변비약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비약을 복용을 하셔도요, 매일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 변이 한 3, 4일 많이 힘들 때 변비약을 복용을 하시는데, 변비약의 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변비를 치료를 할 때 실증성 변비가 있고, 노인성 변비는 이제 허증성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증성 변비에 쓰는 약을 투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변비가 있을 때도요, 밤에 변이 잘 안 나간다, 낮에 변이 잘 안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밤에 보면 변은 잘 보는데 낮에 변이 잘 안 나간다, 이랬을 때는 행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낮에는 변을 잘 보는데 밤에 변비가 잘 안 나간다, 이랬을 때는 도인이라는 약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 변비가 잘 생긴다, 이랬을 때는 행인과 진피, 귤 껍질입니다. 행인과 진피를 10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낮에는 변비가 잘 안 생기는데 밤에 변비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도인하고 진피를 8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님처럼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사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요, 내 몸에 진액을 먼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액을 보충을 할 때는 기와 혈이 있기 때문에요, 보기를 시키는 황기, 그 다음에 보혈을 시키는 당귀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기와 당귀를 5g, 그 다음에 도인과 진피를, 도인하고 행인을 4g, 진피를 4g, 이 5가지 약재를 같이 넣어서 물을 5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한 번에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장에 또 몸에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200cc를 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수시로 갈증이 날 때 조금씩 이렇게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머님은 지금 설사약을 많이 복용을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랫배도 차가워지고 우리 인체도 활력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침요법보다 뜸요법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뜸자리를 잡아 달라고 해서 뜸 치료를 한번 받으면 거기에 이제 뜸 자국이 나니까요, 이제 집에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뜸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침 치료 요법을 같이 받으시면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이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음식은 잘 먹는데 변을 어떻게 보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허리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요, 변을 잘 보는지 꼭 물어보시고, 변비약을 복용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설사한다 이랬을 때는 변비약을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